안녕하세요. 장고로 구현하는 EAV 모델링과 CQRS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문상원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토스에서 파이썬으로 서브 개발하고 있는 문상원입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AI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장고를 시작하면서 서비스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은 토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팀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자동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제품이나 반복적인 개발을 줄일 수 있는 노코드 툴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마주한 기술적인 문제 중 하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인데요. 먼저 EAV, Entity Attribute Value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장고로 같이 구현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EAV 모델링의 한계와 CQRS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EAV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고로 만드는 대부분의 웹 서비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모델링하고 장고로 서버를 만들면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죠. 장고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두 개의 간단한 모델인데요. DB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웹 서비스는 이 형태를 확장하고 응용한 형태일 것입니다. 여기서 성능을 위해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에 따라 모델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정규화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좀 더 복잡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노션이랑 강력한 노코드 툴인 에어테이블의 모습인데요. 그림처럼 사용자가 직접 필드를 구성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서비스 자유도가 높고 사용자가 직접 필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이 지점에서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오늘의 주제인 EAV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EAV 모델링이란 무엇일까요? Entity Attribute Value라고 불리는 EAV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링 기법입니다. 주로 속성이 어트리뷰트가 고정적이지 않거나 매우 다양할 때 이용됩니다. 정리하자면 EAV 모델링, 즉 Entity Attribute Value 모델링은 데이터를 엔티티, 속성, 값 형태로 분리하여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관리하는 설계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의미하는 엔티티가 있고 엔티티의 속성을 모아둔 어트리뷰트, 그리고 특정 엔티티의 값들을 모아둔 밸류가 이러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AV 모델링은 유연한 속성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 스키마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존재하고 엔티티가 가지는 속성이 변하는 것에 대해 확장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소행률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EAV 모델링은 속성별로 타입 대응이나 정합성 관리를 하기 위해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속성이 늘어날수록 쿼리 복잡도나 조인 연산이 많아지면서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좀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장고를 통해서 EAV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교회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장고 쿼리셋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SQL에 대한 경험이 적으시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EAV의 모델링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AV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과 엔티티를 생성하고 이를 특정 값으로 필터하는 방법과 특정 속성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AV 모델을 장고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다이어그램대로 모델링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엔티티, 어트리뷰트, 밸류 이렇게 세 개의 모델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와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각각 있고 밸류는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포린키로 가지고 있게 되면 EAV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데이터가 텍스트 타입이 아니듯이 이러한 모델 구성으로는 다양한 타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별로 컬럼을 찢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모델에 어트리뷰트 타입이라는 것을 두고 밸류에서는 타입에 따라 텍스트, 인티저, 플로트, 데이트, 불리언 등의 타입을 가지고 필드를 각각 구성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정의해서 밸류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어트리뷰트 타입에 맞는 밸류를 반환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별 컬럼을 구성하게 된다면 MySQL 타입 컬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합성 관리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를 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널 상태의 컬럼이 많아지고 필터나 정렬을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컬럼을 확인할지에 대한 로직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제이슨 필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에는 어트리뷰트 타입이 있고 밸류에서는 제이슨 필드를 통해서 제이슨에서 지원하는 타입의 데이터를 넣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스트링, 넘버뿐만 아니라 제이슨에서 지원하는 리스트 등의 타입까지 정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슨 익스트랙트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앞서서 타입별로 컬럼을 정의하는 것보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따라 EAB 모델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데이터별로 정합성이 중요하다면 타입별 컬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싶다면 제이슨 필드를 활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의 예시는 제이슨 필드의 편의성을 활용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EAB 모델의 데이터, 즉 엔티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엔티티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생성하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놓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어트리뷰트는 속성 이름과 타입이 저장되고 엔티티도 하나의 레코드로 저장이 되고 실제 데이터인 밸류는 이렇게 어트리뷰트 아이디와 엔티티 아이디의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나의 레코드로 저장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EAB 모델링의 복잡도는 조회를 할 때 크게 증가합니다. 먼저 필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인 연산을 마치 하나의 레코드인 것처럼 이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엔티티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조인을 통해 특정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인하고 이를 필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구에서는 해당 연산을 ORM을 통해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쿼리셋에서 밸류를 필터할 때 특정 어트리뷰트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필터를 하면 특정 속성에 대한 조인을 하면서 필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는 코드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속성을 생성하고 4개의 서로 다른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함수를 통해서 특정 밸류를 필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러한 쿼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for에 있는 조인절과 웨어절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차례의 조인을 통해서 특정 속성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이를 웨어절에서 필터를 하게 되면서 의도했던 대로 필터가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렬의 경우 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을 여러 번 조인했을 때 장고는 어떻게 쿼리를 만들까요? 이전 슬라이드에 필터를 할 때 봤던 쿼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최초에는 테이블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같은 테이블끼리 구분하기 위해 t4라는 알리아스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속성 값에 대한 테이블 알리아스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행히 장구에서 직전 필터에서 사용했던 테이블 알리아스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를 활용했는데요. 쿼리셋의 쿼리 캡처에서 웨어문의 마지막, 즉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필터를 가져와서 알리아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알리아스를 알고 있으니 러 SQL을 통해서 오더 바이 객체를 정의하게 되면 의도했던 대로 정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렬의 테스트 코드 역시 필터와 비슷하게 구성했습니다. 속성과 엔티티를 생성하고 특정 속성 값으로 정렬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쿼리를 보시면 필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조인을 하게 되고 조인을 했을 때 나오는 각 속성 값에 대한 테이블 알리아스를 추출해서 정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EAB 모델링에 대해 필터와 정렬을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필터와 정렬 모두 속성을 순회하면서 조인을 건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조인한 값에 대해서 필터를 할지, 정렬을 할지에 대한 구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 방식이나 테이블의 알리아스를 가져오는 방식의 다른 구현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엔티티로 다룰 수 있도록 쿼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EAB 모델링을 구현했지만 EAB 모델링은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리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한 줄의 코드만 필요했다면 이제는 많은 모델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트랜잭션,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락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생성이나 수정뿐만 아니라 조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통적인 모델링이라면 한두 줄의 코드로 필터나 정렬이 가능했을 테지만 EAB 모델링에서는 구현이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정교한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입별로 따로 구현체가 필요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쿼리가 느려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조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쿼리 성능이 낮아지고 무엇보다 같은 테이블끼리 여러 번 조인이 되면서 인덱스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풀스캔을 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였다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성능이 느려지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델 구성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EAB 모델링의 성능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CQRS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개선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CQRS는 무엇일까요? CQRS는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으로 시스템에서 커맨드, 라이트와 쿼리, 리드의 책임을 분리하는 설계 패턴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마틴 파울러가 쓴 CQRS에 대한 포스팅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데이터 수정을 하면 커맨드 모델이 변경 내용을 DB에 반영하고 쿼리 모델이 DB에서 이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로직상의 책임 분리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의 분리 역시 CQRS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에 있는 마틴 파울러의 포스팅을 보면 CQRS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CQRS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를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RORW의 책임 분리를 통해서 각각의 로직이 분산될 수 있고 결국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즉 EAB 모델링을 하는 저희는 이런 CQRS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EAB 모델링의 단점 중에 느린 쿼리가 있는데요. 수많은 조인 연산과 함께 인덱스가 적용되기 어려워 풀스캔을 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델이 개념적으로 지나치게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결국 역정교화를 한 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이런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역정교화를 할 리드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유동적인 스키마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빠른 검색과 확장성을 갖춘 NoSQL DB인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지금은 저희의 EAB 모델링 데이터를 역정교화할 NoSQL DB로서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라이트는 MySQL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엘라스틱서치에 역정교화된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면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엘라스틱서치를 조회하는 식으로 리드와 라이트의 책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한 ES에 대한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MySQL의 테이블에 해당하는 ES 인덱스를 만들고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MySQL 스키마에 해당하는 ES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생성하는 부분도 간단한데요. 엔티티를 두게 될 인덱스에다가 데이터에 필요한 속성값을 넣으면서 ES 도큐멘트, 즉 하나의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조회를 하는 부분인데요. 엘라스틱서치의 필터와 정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MySQL의 조인과 같은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연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MySQL 테이블에 해당하는 인덱스 하나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이전에 말씀드린 느린 장고 베이스드 EAB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MySQL의 풀스캔을 방지하는 데서 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속성값이 많을수록 성능 향상이 많이 됩니다. 더 명확한 책임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CDC, Change 데이터 캡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MySQL의 바이너리 로그를 활용해서 데이터 변경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ES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라이트하면 MySQL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CDC를 통해 ES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나서 리드를 하는 경우에 ES에서만 조회하는 방식으로 좀 더 책임이 분리된 CQRS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QRS를 구현했지만 CQRS로 개선된 성능만큼 관리 비용도 늘어납니다. 생성과 조회 로직이 별도의 데이터 소스에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각각의 로직뿐만 아니라 MySQL의 데이터를 ES로 역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비용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꼭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정교화로 단순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조회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DB는 엘라스틱 서치나 몽고 요 사항을 구현하는데 문제없다면 MySQL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부터 NoSQL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NoSQL을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사용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MySQL의 ACID를 활용한 정합성을 포기하기 어려웠고 특히 엔티티끼리 관계를 맺는 포린 키 타입이 필요한 경우 트랜잭션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케이스는 MySQL을 사용하면서 정합성은 지키되 데이터를 역정교화해서 성능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자유도가 높은 메타 성격이 강한 제품의 경우 EAB 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고 장고 ORM을 통해 EAB 모델링에 대한 구현이 가능하지만 성능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CQRS에서 리드라이트 책임 분산을 통해서 성능 이슈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관리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활용할지보다 그 도구를 활용하는 근거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사항이나 데이터의 양을 보고 근거가 있는 적절한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요구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용이한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각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석해서 최적의 모델링을 찾고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사용한 코드들은 이제 이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